자, 7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연이 참 힘드네요. 자, 마지막 사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들 아시는 분입니다. 사연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사연으로 줘주시는 그분입니다. 우리 베트남 꼼장어님, 현 기장 꼼장어 구 베트남 아가씨, 베트남 꼼장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베트남 꼼장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붕어 형님께 드리는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기장 꼼장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들어 공부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공무원 시험 공부 말고도 사람이 태어났으면 생존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를 하려면 공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금수저는 제외시켜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세상은 공부만이 살 길은 아니고 공부만이 성공 출세 등을 보장해주지 않고 공부 말고도 밥벌이할 수단들이 넘치고 넘쳐나지만, 본인이 자기 객관화를 해봤을 때 진짜 나이만 먹고 아무것도 없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공부 외에도 인플루언서, 유튜버, BJ 등등 개인 방송을 통해서도 먹고 살 수 있고, 배달 택배 같은 걸 통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본인이 그럴 만한 소질이나 관심이 없다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정상적인 직업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제 자신의 위치를 작년 기준으로만 객관화시켜서 봐도 28살까지 병신처럼 생계형으로 알바만 하고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척만 했었지 정작 절실하게 살아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해보니 내 인생에서 이만큼 열심히 공부를 해왔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작년 기준 돈은 둘째치고 면허 없음, 토익 없음, 자격증 없음, 솔직히 말해서 미친놈처럼 마냥 놀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뭔가를 한다고 한 것 같은데, 저런 성적표를 가지고 있으니 참 초라하고 막막했었죠. 그 생각을 바꾸고 내가 이때까지 안 했기에 없었던 거고 안 했기에 모르는 거다, 하면 다 된다라는 마인드로 차근차근 한국사 지텔프 운전면허 이렇게 도전했고 이뤄냈죠. 솔직히 지금 이 상황으로도 제가 갈 수 있는 곳은 상당히 제한적이겠지만, 한국사 지텔프 면허 해왔던 것처럼 뭔가를 계속 도전하고 성취한다면 제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뭔가 밥벌이를 하려면 뭔가를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 노동 제외하고는 요리를 한다 쳐도 각 재료들의 특성, 만드는 방법 등을 유튜브나 학원 같은 데서 배워야 가능하고, 용접을 한다 쳐도 용접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학원 교습이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하고 등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뭔가를 알아야 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객관화하고 그러한 사람을 채용하려는 게 시험이겠죠. 막말로 몸뚱아리 말고는 아무것도 없이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청소, 일반적인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알바뿐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직종 종사자들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절대 아니고요. 특히 저희 아버지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물론 심적으로는 친아빠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상당한 저층이라는 것에 반박을 못하겠네요. 물론 아버지도 신발 공장에서 열심히 일해 오셨지만 그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의 모습으로만 비춰봤을 땐 할 수 있는 일이 단순 노무밖에 안 떠오르네요. 물론 아버지 본인이 얼마나 자기 객관화를 해서 다른 준비를 하신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전제하에 정리하자면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본인이 자기 객관을 해봤을 때 진심으로 몸뚱아리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느껴지면 살기 위해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진입장벽이 낮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심하게 말해 몸만 있으면 되는 단순 반복적인 일, 알바 정도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트 일할 때 막말로 저도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몸으로 비빌 수 있는 일밖에 못했겠죠. 이때까지 저도 안 했기에 없었던 거고,
아버지 모습도 절대 닮고 싶지 않아서 이 시험 반드시 제대로 준비해서 붙고 싶네요. 붕어 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선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자, 많은 고찰을 하게 만드는 사연인 것 같네요. 사연 플러스 질문이네요.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선 공부가 필수라고 생각하세요. 그걸 필수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 시험 보고 자격증 준비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필수가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자격증 어떻게 몇 주야 더 적으려고 그 적성에도 맞지 않은 그 자격증집 봐가면서 다 배우고 기출문제 관련도 기출문제 풀고 그 지겨운 걸 왜 할까요?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경쟁하는 그 공무원 시험, 그 냉정한 공무원 시험 왜 볼까? 근데 여기서 이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님이 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뭐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수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나야 되는 게 뭐냐면 난 이렇게 들려요. 좀 약간 돌려가게 들리는 게 뭐냐면요. 돌려가기처럼 들리는 게 뭐냐면 뭐 BJ나 인플루언서 유튜버가 비정상적인 직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베트남 아가씨님이. 아니면 배달이나 그런 택배, 물리쪽 일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그 범죄에 포함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플루언서, BJ, 유튜버도 정상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소수의 비정상적이 섞여 있으니까 그게 문제죠. 안 그래요, 여러분? 대다수가 뭐 유튜브나 뭐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면 그 사람들이 무조건 사고를 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 무사고 없이 무난하게 넘어간 사람들 대다수예요. 근데 그중에 몇몇 사람들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 뿐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일반적인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나 다른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직업에도 불순물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인데 자기 앞가리 못해가지고 공무원의 체면과 미신을 손상시키는 사람들이 꾸준하게 발생하잖아요. 엊그제도 보니까 뭐 술 먹고 나서 경찰관인가? 경찰 간부가 술 먹고 나가지고 지나가는 여고생한테 데이트 한번 하자고 잡혀간 사건이 있었잖아요. 모든 경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경찰. 근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자신의 직업에 대한 본분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죠, 여러분. 그렇죠. 베트남 아가씨님은 월급 받는 정규직이 정상적인 직업이고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들은 정상적인 직업이 아니라고 읽힐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야, 수원. 그러니까 수원님 말씀하신 게 정말 좋은 내용인 게 베트남님이 약간은 좀 그 틀에 박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웬만한 직업은 다 정상적인 직업이에요. 웬만한 직업은. 제가 하는 것도 나는 정상적인 직업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단지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뿐 모든 사람들이 하는 대다수의 직업은 정상적인 직업이에요. 이제 유튜버도 정상적인 직업이다 불러야 돼. 물론 시대가 급작하게 이제 그 바뀌면서 생겨난 신생 직업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직업의 힘이나 영향력이 더 커지잖아요.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직업은 직업일 뿐이지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 기준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비정상적인 거는 불법적이고 이제 범죄를 법적으로 하는 거죠. 범죄나 불법적인 거는 애초에 직업이 아니에요. 수원이 안 그렇습니까? 애초에 누군가를 등쳐먹고 한다거나 누군가를 속여가지고 뭐
과대 뭐 광고한다고 이런 건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직업이란 건 다 정상적인 거야. 애초에 남을 등쳐먹거나 남한테 어떤 농락을 하거나 그런 걸로 이제 불법적으로 차익을 얻는 사람,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뭐 부동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허위 정보 얘기해가지고 뭐 전세금 날리게 하는 거, 그 직업이 아니고 무슨 공인중개사입니까? 사기꾼이죠. 만약에 님이 그런 논리로 집어넣으면 대한민국의 공인중개사들은 다 정상적인 직업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초에 직업에서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업이면 다 정상적인 건데 그 중에 불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느 직업군이든 법에 저촉되는 행동하는 사람 누구든지 있다는 거죠. 이게 유튜브나 뭐 개인 방송 도드라지는 게 이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쉽게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이게 온라인 방송은 아무래도 인지도도 먹고 사니까 이게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뭐 불순한 행동을 하는 거 눈에 띄는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불순한 행동을 하는 거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안 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더 많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렇죠. 수호님이 약간 좀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아요. 정상적인 직업이란 말보다는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직업. 맞아요, 전문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 제가 여기서 정상적인 직업이라는 게 직업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가 필수. 이 말은 내가 100번, 1000번 맞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이것도 공부라는 기준도 바뀌어야 돼. 우리가 말하는 공부라는 건 그냥 성적, 숫자놀이라는 숫자놀이. 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넘버링을 안 달게요. 넘버링을 안 달고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는 이 공부라는 인식이 너무 잘못됐어요. 추원님도 인정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부라는 건 무조건 어떤 시험을 쳐가지고 이게 숫자로 드러나가지고 이걸 랭킹을 매겨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만은 공부라고 생각을 해. 대표적으로 뭐냐? 공무원 성적,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 이것만 절대적으로 보고 그 외의 것들은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사실 그거는 그런 뭐 수능이나 성적 숫자로 나오는 거는 수많은 이제 공부 중에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 물론 전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라는 게 사람 인생을 뒤바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그게 모든 걸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만 공부가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무조건 고정된 월급을 받는 게 그것만 소중한 게 아니에요. 모든 직업은 다 소중하고 모든 직업을 통해서 그 순수한 노동을 통해서 얻는 건 다 소중해. 사업을 통해 얻는 것도 순수한 노동의 가치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해 안 될 수 있겠지만 건물주 해가지고 그 건물로 다른 월세 받는 것도 나는 불순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자본을 그만큼 가지고 있었으니까. 건물주라고 해서 매년 노는 거 아니에요. 건물 관리도 해야 되고 건물 관리 똑바로 못 해가지고 혹시나 또 화재 나가지고 사람도 죽으면 새고랑 차야 됩니다. 평생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사는 건물에 누가 죽어요. 뭐 자살했어. 그러면 누가 그 건물에 들어와 살겠냐고. 그만한 이득도 가지는 만큼 그만한 손해도 가지는 게 건물주예요. 우린 뭐 건물주라고 하면 무조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담배나 피우고 커피나 마시면서 놀러 댕기나 바빠가지고 맨날 통장에 따박 돈 들어온다. 물론 그런 건물주들이 있겠지 강남권에. 근데 지방의 건물주도 보면 맨날 뭐 연장 들고 와가지고 뭐 고치고 업자 부르고 전화 매일 받아가지고 뭐 고쳐달라 바꿔달라 시끄럽다 위층에 좀 얘기해달라 왜 안 바꿔주냐 이렇게 막 세입자들한테 막 시달리는 건물주들도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도 엄청난 공부가 필요합니다. 보통 유튜브가 그냥 영상 올리면 다라고 생각하시는데 해보면 알아요. 이거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단어도 가르쳐 써야 돼요. 컨텐츠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유튜브가 굉장히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해보면. 오히려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긴 한데 오히려 이런 게 전문 지식이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하고 있는 전문 지식. 왜냐하면 전 오히려 있잖아요.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눈에 드러나는 지식이 아니라 표면화되어 있지 않은 지식이야.
왜냐하면 눈에 드러나는 지식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는 접근이 쉽다는 거냐. 접근이 쉽다는 건 누구나 다 따고 있다는 거냐. 누구나 다 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포화 상태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냐. 전기 자격증. 전기는 수요가 많다. 전기는 뭐 자격증이 제일 무난하다 하니까 가장 자격증 공부하면 제일 많이 따는 게 전기 기능사 산업기사예요. 그러니까 전기 기사 산업기사만 너무 줄기차게 많이 있잖아. 물론 그게 가치가 없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즘 시대 전문 지식은 표면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전문 지식이에요. 그걸 실제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한테 알지 못하는 거. 유튜브 같은 경우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막 유튜브를 한다고 치면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그냥 자기 채널 개설해가지고 영상 올리면 끝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지. 단순하게. 유튜브가 컨텐츠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데, 유튜브가. 말조심도 해야 되지만, 컨텐츠도 내가 보면 굉장히 보면 뭐 정치나 뭐 사건, 사고 이런 거 안 다루잖아요. 특정 연인이나 이런 거 안 하잖아. 그 왜 안 하는지 아시죠? 유튜브에서 칼같이 잡아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영상을 엄청 많이 올렸는데 지금 노딱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노딱이나 저작권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유튜브와 싫어하는 행동을 칼같이 다 걸러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 막상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제 스튜디오 들어가보면 막 노딱 박혀있고 빨딱 박혀있는 사람도 있어. 빨딱이 뭐냐 하면 뭐 저작권이나 뭐 징계받은 거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경고 3번 받으면 끝나는 거 아시죠? 유튜브. 여기도 굉장히 냉정한 세상이에요. 유튜브도. 그래서 저작권도 제가 일부러 어디 인용하는 것도 안 하고요. 최대한 정말 이 폰트, 여러분 이제 저작권 할 때 폰트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썸네일이나 채널 아트 만들 폰트도 있잖아요. 막 쓰면 안 됩니다. 폰트도 저작권 걸려있는 폰트가 있어요. 저는 저작권 안 걸리는 폰트만 쓰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해야 되고, 뭐 썸네일 만든 거, 채널 아트, 뭐 이제 해시태그 다는 거. 여러분 저 유튜브 영상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해시태그 그 우물전자 달려있고 막 뜨는 거 있잖아요. 영상 검색어로. 그거 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알 게 많아요. 공부도 해야 되고. 유튜브 제가 보면 꾸준하게 영상 올리잖아. 이게 여러분 쉬워 보이지만 제 자랑이긴 하지만 유튜브 안에서 이만큼 영상 올린 사람도 없어요. 물론 내 같은 경우 영상이 뭐 그렇게 뭐 공을 많이 들인다. 뭐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편집이나 이런 효과를 많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올리는 거죠. 대신에 저는 양으로 승부하는 양으로. 회전력으로. 그래서 굉장히 제같이 하려면 맨날 영상 올리고 맨날 컨텐츠 고민하고 맨날 찍어야 돼요. 맨날. 이게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보시면 뭐 수원이도 아시겠지만 저를 따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저를 비슷하게 하는 사람 있어요? 유튜브 안에서? 네. 저를 비슷하게나마 따라하는 사람 있어요? 보통 유튜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 편집하고 직접 올리신 분들은 일주일에 하나 올리는 것도 대단하다 얘기예요. 일주일에 2개 올리면 야, 나 하나 올려도 퍼지겠던데 이거 손 작업하니까 자막 넣고 뭐 하면 효과 주고 하니까 와 이거 진짜 뭐 하루 왼종일 잡아도 얼마 못하겠던데. 이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편집하는 것도 손 많이 가고 막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이게 안 해보면 쉬워 보이잖아. 안 해보면 쉬워 보이는데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야 돼요. 공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공부를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가 정말 많아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부가 정말 많아. 근데 우리는 보통 표면에 눈에 드러나고 책을 봐야만 그게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부동산 임장하는 거 있죠. 부동산 배우려고 임장해가지고 가가지고 아파트 직접 걸어가가지고 동선이 얼마나 걸리는지 교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이제 임장이라고 하잖아요. 임장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게 무슨 뭐 책 안 보고 뭐 자격증 없다고 해서 공부가 아닌 게 아니고 그 공부예요. 왜 부동산 배우려고 법원 가가지고 왜 등기부등본 떼고 그 경비 현장 가가지고
결면장 가가지고 어떤 아파트 올라온지 그거 알아보는 것도 발품 파는 것도 공부예요. 요즘에 우리 발품 팔고 그렇게 실제로 보는 게 더 중요해.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자취방을 원한다. 워낙에 허위 매물이 많다 보니까 직접 가가지고 진짜 이 사진이 나온 거고 실제 집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주소 가가지고 찍어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올린 부동산은 없는지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도 공부예요. 이게 공부란 말이야. 우리 이런 게 또 활용 가치가 높지. 왜냐하면 이거는 실생활과 관련된 거니까. 실생활. 내가 당장 살아야 되고 내가 당장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자격증 공부라는 건 물론 따긴 하는데 이걸 언제 쓸지 모르잖아. 일단 필요하다고 해서 따긴 따는데 막상 따긴 땄는데 아예 못 쓰는 자격증도 굉장히 많아요. 아예 못 쓰는 자격증도. 뭐 운전면허증만 장롱면허로 가는데 운전면허증 말고도 장롱면허 많거든요. 전기 자격증도 장롱 전기 자격증 가진 사람들 정말 많잖아. 그래서 살려면 직업을 떠나서 공부해야 돼요. 유튜브도 공부해야 돼. 도태 안 당하려면. 공부 무지하게 해야 돼요. 컨텐츠 같은 것도 공부해야 돼요. 계속. 지식 쌓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뭐 영상 올리는 것도 꾸준하게 해야 되고 다 공부예요. 공부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봐서 쉬워 보여도 절대 해보면 쉬운 게 아니에요. 노랄님 아시잖아요. 유튜브 해봤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 거 그냥 뭐 책상에 앉아가지고 에어컨 마시면서 이제 떠들고 있다고 하니까 야 밖에서 일하는 것보다 낫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로얄님 아시겠지만 게임하고 말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로얄님 그래서 지금 마이크 끄고 게임하잖아요. 멀티가 힘드니까. 그리고 얘기하는 것도 평소에 생각이라는 게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나와요. 머리 생각은 많이 하는데 막상 입으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안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해보면. 그리고 아무 옆에서 같이 얘기 걸어주는 사람 없고 아무 도와줘서 아무도 없어요. 내 혼자서 다 하는 거야 이거. 주변에 뭐 방송 같은 경우에 뭐 MC 옆에 2명이서 하잖아. MC 있고 MC를 도와주는 패널들이 한 4명씩 붙잖아요. 좌우로 4명씩. 그래서 10명이 진행하잖아. 각자 이제 맡아야 될 이제 소재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도 보면 1시간짜리지만 막탕 맞서서 하는 거는 이제 각자 소화분이 있으니까 엠빵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 방송도. 실제 TV 방송도. 근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100% 제가 다 하는 거야. 제가. 이것도 말하는 거, 뭐 딕션 같은 거, 사연 읽는 거 이런 것도 다 공부예요. 제가 맨 처음에 사연 읽는 게 이게 뭐 호흡이나 발음이나 딕션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연 잘 읽는 사람들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라디오도 내가 많이 들은 게 라디오도 있잖아요. 많이 듣는 게 그 라디오 사연 읽는 것도 제가 많이 청취한 이유가 최대한 나도 저렇게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뭐 장비 알아보는 것도 공부고 다 공부해. 세상에 공부가 아닌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뭐 종이에 써가지고 외우거나 시험 쳐가 점수 맞는 거 이런 건 공부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트남 아가씨 얘기하는 저 공부라는 것도 그냥 시험에 쳐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 숫자가 나오는 거, 합격 불합격 당락을 결정짓는 거 그것만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 됐건 뭐 답을 외우건 안 외우건 책을 보건 안 보건 간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부가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있잖아요. 난 역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히려 난 그게 더 위험해. 애초에 공부에 적성이 안 맞고 그러니까 이 공부를 여기서 말하는 공부라는 거는 세상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공부하기 답이 없다고 공부에 매달리면 그 사람 인생은 정말 불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고시계통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시계통에 너무나도 이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와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이제 고시낭인이 되는 거예요. 좀 꼼장어님한테 좀 나쁘게 얘기할까요? 꼼장어님도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변 사람들 붙으니까 나도 붙을 수 있겠지 들어왔는데 해보고 하니까 성적도 안 오르고 정체되면서 그렇다고 포기하기엔 너무 내가 공부한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나이도 찾고 하니까 날 받아주는 것도 없고 하니까 계속 이제 접어야 될 때 안 접고 계속 여기 집착하고 하다 보니까 4년, 5년, 6년, 7년, 8년 그렇게 돼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전국 각지 다 있어요. 노량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공부하고 답이 없다는 걸 알고 몸으로 하는 거라도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현명한 거예요. 애초에 나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책상에 앉아서 뭐 뭔가 외우고 하는 그런 게 적성이 안 맞고 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도저히 난 안 맞겠어. 왜 그런 사람이 배달에 택배하는 게 더 현명한 거예요. 그런 배달 택배하는 일 오히려 그게 더 맞는 거야. 배달 택배도 무슨 뭐 공부 안 하는지 아십니까? 코스 다 외워야 돼요. 예, 네, 코스 다 외워야 되고 동선도 외워야 되고요. 어플 사용법도 외워야 돼. 어플도 그냥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어플을 여러 개를 써요. 쿠팡 이츠도 배달민주 쓰고 요기요도 쓰고 다 씁니다. 배달통. 그러니까 배달 가야 돼 모든 어플 다 씁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멀티로 뛰어요. 배달도 하면서 킥도 같이 갑니다. 멀티로. 그리고 수시로 배달 오토바이 점검해야 돼요. 배달 장비 신경 써야 되고. 오랜 기간 동안 바이크를 타야 되기 때문에 바이크 타다 자차도 사고 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옷도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뭐 옷을 막 이렇게 막 무장하듯이 입잖아요. 그게 다 왜 그러겠어요? 혹시나 다칠지 모르니까. 안장 같은 거 오래 앉아야 되기 때문에 안장 같은 거 어떤 안장이 좋을까? 신경 써야 되고. 왜냐하면 오래 타야 되니까 내가 무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되잖아. 왜냐하면 배달 일이라는 게 이 퀵서비스 일이라는 게 내가 일 안 받고 돈을 받으니까 내가 그만큼 몸 다치고 체력에 지장이 생기면 다음날 출근을 오래 못 하잖아. 그럼 일 오래 못 하면 일값 못 나오니까 돈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되고 내 일하면서 어떤 그런 피곤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운전하는데 지장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 일이라는 게 그 보면 배달하시는 분들 보면 폰 두 개를 쓰잖아. 맞죠? 배달하시는 분들 보통 스마트폰 자기가 전에 썼던 거하고 최신 폰 해가지고 두 개 써요. 두 개. 어플을 두 개 켜놓고 어플 한 개만 켜는 게 아니라 두 개 연달아 켜놓고 그 중에 빨리 오는 거 잡아가지고 멀티로 합니다. 하나 해가지고는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제든지 손이 빨라야 돼요. 이게 배달하시는 분도 궁금하시고 CH님 빨리 눌러야 돼. 잠깐 할까 말까 하다가 뺏겨버려요. 아하 말어. 좀 기다려 도줘. 그러다가 딱 뺏겨버려요. 눈 깜짝할 사이에. 괜히 고민하다가 괜히 이걸 저울질하다가 약간 몇 초 저울질하다가 다른 사람 뺏겨버립니다. 이 배달도 나름 정글이에요. 정글. 워낙 요즘 배달 쪽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잠깐 딴청하면 뺏기는 거야 이게. 무조건 뭐 책 보는 게 아니라고 그게 무식한 일이 생각하면 안 돼요. 택배 같은 것도 그 섹터 외워야 됩니다. 그 거리 이제 보통 택배하면 뭔가 쉬워 보이는데 택배도 보면 왜 동선 같은 거 있잖아요. 가장 자기가 빨리 간 동선 같은 거. 보통 택배 기사분들 보면 자기가 맡은 이제 섹터라고 하죠. 섹터리가 아니라 그 섹터리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역.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코스가 있잖아요. 그 지점을 가려면 그걸 이제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빌드를 짜야 되잖아요. 빌드. 그리고 어, 그 물건도 많이 쌓아야 되고 그리고 영업돼야 되거든요. 네, 영업돼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아. 그것도 나름 내가 봤을 때는 숙달 돼야 되잖아. 반복하는 것도 공부해. 반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머리 써야 공부라 생각하잖아.
몸이 익숙해지도록 나름 반복해가지고 습관화시키는 것도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가 아닌 게 없어. 오히려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안 맞으면 빨리 나와야 돼요. 자꾸 거기서 몸매면 안 돼. 그게 안 맞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여자도 있잖아요. 여자분들도 여자분들한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여자라고 무조건 다 똑똑한 게 아니라 여자분들도 꼴통도 많거든. 남자 못지않게. 상고 가보면 여자들 맨날 맨날 있잖아요. 책 안 보고 맨날 그림 그리고 맨날 화장하고 이런 애들 있거든. 그럼 그런 애들은 애초에 수능 보고 공부할 게 아니라 차라리 메이크업 배워가지고 코디네이터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네일 아트 한다거나 성적도 안 나오는데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능 볼 게 뭐가 있어요. 모두가 다 난 무조건 책상에 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다, 전부가 다. 오히려 책상에 앉으면 안 되는 사람들 책상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시간 까먹고 인생 안 풀리고 자꾸 이제 고배를 마시면 그것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를 가지고 뭔가 어떤 그런 보상을 얻는 그런 이 파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책상 공부를 통해서 얻는 파이가 컸으면 애초에 공무원 시험 뛰어들지도 않았어. 만약에 많은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각자 그 대기업 사무직이나 일반 사무직으로 진출해가지고 회사에 잘리는 거 없이 나는 적정 보수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으면 애초에 공무원 시험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공무원 시험을 왜 왔겠냐고. 공무원 시험 들어온 사람들 중에 물론 학교 다니면서 놀았다거나 대학생활 좀 제대로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요즘에는 얘기가 틀린 게, 요즘엔 대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학점 잘 받아도 더 이상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고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공무원 시험 공부하자고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에 공무원 합격자들 학벌이나 스펙을 보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 놀아가지고 못 들어온 세상이 돼버렸어요. 공무원 시험도 상향 평준화가 돼버렸잖아. 점점 더 들어가기 힘들게 돼버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꼼장어님한테도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님 지금 올해부터입니까? 올해부터 과목 3과목이죠. 내년부터입니까? 과목 3과목이죠. 영어 없어졌잖아요. 그거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거예요. 님처럼 영어 없어지니까 좋아하겠, 시험 칠만하네 라고 나 같은 꼴통도 붙을 수 있겠네 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지원할 거예요. 왜냐면 영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들어왔던 거야. 그전에는 영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과락자가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서 만약 5과목이라 치면 한 과목만 가라 나오면 나머지 다 나가리 아닙니까? 영어가 그 역할을 했었거든요. 브레이크 역할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가 없으니까 누구든 그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영어를 외우면 안 되거든요. 영어를 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 어학이기 때문에. 나머지 과목은 그냥 외워서 할 수 있겠는데? 다 한글이잖아. 한글에 적혀있는 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되지. 이게 뭐가 어렵다고. 나 자신 있어. 들어온다니까?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오히려 지원자 늘리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5과목, 5과목에 2과목 없어지고 3과목 들어가죠. 영어 없어지죠. 가장 수험생 때 발목을 잡는 영어가 없어져요. 그러면 애초에 시험을 봤던 사람들보다 더 적어지겠습니까? 많아지겠습니까? 더 많아지는 거야.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정신 차리셔야 돼요, 꼼장언님.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여러분들이 꼭 공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가 가장 무난하고 맞긴 한데, 자기가 이제 냉정하게 해봤을 때, 도저히 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공부로 답이 없으면 나와야 돼요. 예. 공부가 아닌 사람들 생각보다 많거든. 공부가 아닌 사람들.
공부가 아닌 사람도 많아요. 공부가 아닌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있으면 그런 기회를 얻겠습니까? 뺏기겠습니까?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는 공부보다는 테크닉이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예요. 물론 그 테크닉도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배우는 공부와 지혜가 더 중요해진 세상이 올 것이다.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가 맞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책상에서 앉아서 하는 공부가 도저히 맞지 않은 사람은 빨리 세상으로 나와서 세상에 맞는 공부를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 나름의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가야 된다. 그래서 꼼장어님도 정신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내년에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이상으로 7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